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미국은 한반도 대화 분위기를 적극 지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때문이었죠. 나는 김정은과 친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틀이 지나면서 갑자기 대화 분위기가 사라지는 듯한 느낌입니다. 북미 간의 팽팽한 신경전으로 분위기가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던 내용입니다. 아마도 내가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인 듯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서 전 세계 언론들이 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조금 관계가 가까워지는 게 아니냐, 지금까지의 충돌 분위기에서 뭔가 대화 분위기로 가는 게 아니냐는 분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틀 만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난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재명 차장? 지금 얘기한 것처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도 내가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인 듯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트위터에서 지금 방금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에겐 다행히 녹음기 있다, 녹음해 놓은 게 있다, 녹음을 잘 들어보니 나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 네. 나는 앞으로 I do have를 한 게 아니라 그냥 I have. 결국 네. 나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니까 지금 친하다거나 지금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네. 앞으로가 김정은이 하는 거에 따라서 좋아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트럼프의 주장입니다. 이재명 차장이 지금 영어 문법까지 설명하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원래 했던 말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던 내용,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 I have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이틀 만에 좋은 관계를 갖게 될 것이다. 여기 had, 영어 문법 얘기를 하는 게 좀 어색하긴 합니다만 가정법을 I 얘기한다. would have라고 하면 봅니다. would have요. 예, 일단 보도는 저희가 지금 이렇게 나온 상태에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나는 I'd have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가정법 갖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은요, 난 이렇게 말한 적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철자법으로 보면은 확실히 구분이 되지만요, 소리로 들으면 저 어퍼스트로피 D, 저 발음은 정말 들릴 듯 말릴 듯 아주 애매한 그런 발음이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녹취록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신문에서 보도하는 것이 잘못된 걸 입장할 수 있다라고. 네. 신문사는 자기들도 녹취록 가지고 있는데 자기네 보도가 맞다고 주장하는데 네. 제가 여기 톱10에서 저 말을 해석할 때 나는 트럼프 대통령처럼 해석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북한과는 그 비밀 관계를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할 리가 없다는 그 판단했기 때문에 네. 미래형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네.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김정은하고 좋은 관계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이제 해석을 했었는데,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 편입니다. 아, 그래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좋은 관계를 갖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해명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맞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맞든 이게 맞든 중요한 건요,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런 미미한 것 가지고 이렇게 예민하게 따지면서 아니라고 부인을 할까요? 그게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이 저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었던 이유는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지금 북한과 대화 채널이 있느냐 그랬더니 있다 없다를 얘기하지 않겠다. 난 그렇죠. 말하지 않겠다. 이런 또 말도 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얘기는 뭔가 여지를 남겨둔 거였죠. 근데 그게 이제 보도된 게 11일입니다. 그런데 백악관이 바로 잡은 건 어제입니다. 그건 결국은 그만큼 시차가 있었다는 거는 지금의 남북 대화 그리고 지금의 북한과의 관계에서 뭔가 변화가 있었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어쨌든 간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미국과 북한과의 대화를 여러 차례 얘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좋은 관계를 갖고 김정은과 또 대화할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는 수없이 했는데 다시 본인이 좀 발을 뺀 것은 지금 상황에서 북한과 너무 북한의 대화론만 너무 강조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나름대로 판단이 있었다고 보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을 향해서 북미 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발언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틀 만에 그게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노동신문을 통해서요, 또 트럼프를 향해 맹비난을 했습니다. 애당초 조선반도 정세가 완화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 죽도록 싫은 것이 미국의 심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 트럼프 대통령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김정은과 좋은 관계 그런 말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죠. 노동신문을 통해서 김정은은 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족의 대사를 망치는 미국, 그러면서 아메리카 깡패라는 막말까지 또 쏟아냈습니다. 강철환 대표님, 네. 지금 대화의 국면으로 가는 좋은 바람이 부는가 했는데 또다시 말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네. 지금 김정은의 이러한 노동신문을 통한 입장 밝히는 것들은 미국과 우리 한국의 관계를 이간질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로 표면적으로도 그렇게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간도 물론 있겠지만 제가 보건대는 김정은의 개인 감정이 더 실린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그 데니스 로드만이 평양에 왔다 갔다 할 때 네. 함께했던 사람들이 김정은의 동향을 살피면서 김정은 개인이 트럼프를 굉장히 좋아하고 있다 이걸 네.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힐러리 대 트럼프 선거할 때에도 북한은 이제 트럼프 이제 그 어떤 편에 들었죠. 네. 그래서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만나서 뭔가 이제 크게 한판 뜨고 싶은데 네.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최령해를 보내니까 네. 이제 마이크 펜스가 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최령해 대 마이크 펜스가 만나서 뭔가 대화를 나누게 되면 네. 앞으로 큰 그림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미국이 그걸 이제 먼저 봉쇄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게 이제 안 되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한국 정부가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네. 화끈하게 도와주지 못하고 있다. 네. 여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미국도 화가 나겠지만 사실은 검명은 안 하지만 중국에도 화가 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사잡아서 비난하고 싶지만 일단 미국은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김정은이 원했던 북미 관계가 이제 헝클어지고 있으니까 네. 거기에 대한 반발이 좀 심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 눈치를 보면서 화끈하게 도와주지 못하고 있는 게 북한의 불만이다? 그렇죠. 그 부분에서 화끈하게 도와준다는 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요구하는 걸 전부 다 도와줄 수가 있는데 네. 눈치를 보고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네. 이제 사실 미국의 눈치가 아니라 국민의 눈치를 보는 것인데 북한이 약간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화끈하게 도와주는 건 뭐 좀 경제적인 지원, 인도적인 지원 이런 것들을 좀 그렇죠. 해달라는 그런 뜻이 아닌가 이런 짐작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기들이 원하는 게 뭐 개성공단 재개라든가 그렇죠. 금강산관광 재개 뭐 이런 것들이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 북미 대화 아직 먼 이야기고요.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을 두고도 사안이 하루하루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북한이 과연 얼마만큼 변심을 하고 변덕을 부릴지도 이 상황을 지켜보는 관점, 관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천만 관객 돌파한 영화가 있죠. 바로 신과 함께라는 영화입니다. 개봉 4일 만에 50만 관객을 돌파했고요. 그런 애니메이션도 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 영화 코코라는 애니메이션 개봉 4일 만에 50만을 돌파한 아주 신기록을 세웠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영화, 애니메이션 공통점이 모두 사후 세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듯 최근 저승 코드가 인기를 끌고 있는 비결이 뭔지 이 순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순서부터는 강희롱 더팩트 대중문화팀장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매율 선두를 날리는 인기 영화, 두 영화예요. 제가 지금 신과 함께라는 영화와 코코라는 영화 두 개를 소개해드렸는데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죠. 어떤 영화입니까? 뭐 신과 함께는 이미 1000만 넘었죠. 네. 오늘 신과 함께 봤는데요. 코코는 이제 볼 예정입니다. 네. 근데 신과 함께는 당연히 뭐 저승 얘기라는 거뭐 지옥 얘기 나오죠. 그렇죠. 많이 이제 알고들 계실 건데 저 코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요, 이렇게 해골 모양의 어떤 그 주인공 친구들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사실 아이들 아동 애니메이션에 그런 게 나오는 게 사실 굉장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코코도 이 가족의 멕시코를 무대로 한 건데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제 가수가 되고자 하는 이 사람의 얘기를 그린 건데 네. 이 사후 세계가 표현이 됐다고 해서 아. 그래서 또 이것도 굉장히 지금 요새 인기를 많이 끌고 있죠. 저 문화적인 현상에서 이 저승 코드, 이른바 저승 코드가 대중들에게 이렇게 각광을 받는 이유, 이게요, 그냥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직접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문화평론가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의 현실을 다룬 작품들이 매우 많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발로 어느 정도 좀 환상적인 이야기를 사람들이 원하는 것 같고 저승 관련된 영화들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그러니까 최근에 앞만 보고 달렸기 때문에 한 번쯤 자아를 성찰하는 계기가 되는 것도 이제 관객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그리고 영화들의 경우에는 단순히 저승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저승을 매개로 해서 가족 코드를 함께 다루게 되는데 이 가족의 느낌이 대중한테 위안을 주면서 폭발적인 흥행에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자, 문화평론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군요. 그렇다면 심리학 전문가들은 이 저승 코드를 즐기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을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아이들과 이제 나이 드신 분들까지 모두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잖아요. 불안이나 염려가 발생이 되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보면 이제 미리 경험해 보는 가상예언 체험과 같은 일들이 발생이 된 거예요. 심리적으로 오히려 이제 위축돼 있거나 불안한 정서들이 확장이 되는 이제 10년에 특히 이제 이런 영화들이 좀 많이 나타나는 게 좀 많아요. 강일홍 팀장님은 그래도 대중문화 취재를 많이 하시니까 네. 이렇게 저승 코드가 먹히는 이 현상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사실 하나 더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판타지 영화가 성공한 예가 많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신과 함께가 지금 1000만을 넘었다는 거는 그런 지금 여러 가지 시대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하는 바가 많은데요. 네. 가장 큰 건 아까 그 평론가도 얘기했듯이 그 한국적인 어떤 특성, 그러니까 멕시코 영화가 하나는 코코 멕시코 배경인데요. 제사 문화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고 아하. 지옥 세계 궁금한 호기심 이런 거, 그다음에 그거를 가족 유대감을 형제의 우애로 풀어냈다는 거. 네. 여러 가지 둘 다 그 웹툰 만화, 그러니까 그냥 현실에 일어나기 힘든 상상 속 얘기를 만든 건데요. 네. 그런 게 많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은요, TV에서 하는 드라마를 봐도 정말 눈이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는 엄마, 아버지 이야기, 그리고 가족들의 이야기, 이런 소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들 역시 사후 세계를 다루고 있지만 가족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역시 사람이 힘들 때, 외로울 때는 가족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러한 사후 세계와 가족 이야기가 더 관심을 끌고 사랑을 받는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을 해봤습니다.